오늘은 깃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한 깃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프로젝트에 바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느라고 마스터 브랜치만 사용을 했었어요. 브랜치라는 단어조차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마스터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주 단순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할지 몰라도 조금 프로젝트가 커진다거나 협업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단일 브랜치로 운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치를 가지고 가지를 쳐서 각각 그 가지에서 개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능별로 브랜치를 치던가 가지를 치던가 아니면 개발자별로 가지를 쳐서 사용하는 등의 브랜치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랜치 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2010년도에 빈센트 드리센이라고 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고안된 깃플로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니까 깃이 나온 지 한 5년 정도,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나온 브랜치 모델인데요.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단점이죠. 하지만 잘 익혀두면 우리가 다른 브랜치 모델들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어떤 팀에서 어떤 형태의 브랜치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능숙하게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깃플로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빈센트 본인도 2020년도 1월 달에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거를 보니까 복잡한 형태의 깃플로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버전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 플로우를 사용해 봐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까지 이제 사용해 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먼저 깃플로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속된 브랜치들이 있어요. 5가지 브랜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 브랜치하고 서브 브랜치 2가지로 나뉘어요. 메인 브랜치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브랜치예요. 지금 우리 마스터처럼. 그리고 그 서브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 생성해서 사용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원할 때 다시 메인 브랜치에다가 머지를 시켜주면 돼요. 메인 브랜치는 뭐가 있냐면 마스터 브랜치하고 디벨로프가 있어요. 그리고 서브 브랜치에는 피처, 그 다음에 릴리즈, 핫픽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럼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터는 제품을 런칭할 때 할 수 있는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런칭은 무조건 마스터에다가 머지된 상태에서 마스터에서만 런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될 때마다 마스터로부터 런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도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모트 레포지토리에다가 푸시를 할 때 마스터에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디벨로프는 뭐냐? 우리가 무슨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마스터로부터 푸시되기 이전, 런칭되기 이전의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 디벨로프에서 분기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서브 브랜치 중에서 피처하고 릴리즈 2개의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벨로프에서 피처하고 릴리즈가 분기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분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병합도 된다는 얘기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피처는 또 뭐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벨로프로부터 분기가 되는데 개별 기능을 개발할 때, 이를테면 프론트엔드 같으면은 메인 메뉴 브랜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헤드 배너, 아티클,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특별히 구별되어야만 할 개발이 있다면, 기능이 있다면 브랜치 해가지고선 사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완료가 되면 다시 디벨로프로 머지를 하게 되면 된다, 병합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릴리즈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똑같이 디벨로프로부터 브랜치 돼요. 피처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브랜치가 아니라 디벨로프에서 브랜치 돼가지고 디벨로프로 머지를 시키는데, 얘는 피처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피처는 어떤 기능을 개발을 했죠. 실제 우리가 HTML, CSS를 사용한다 그러면 HTML, CSS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을 해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기능을 사용을 하고 할 때 피처를 사용하는 거고, 릴리즈는 뭐냐? 그렇게 기능 개발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출시 버전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주석을 정리한다거나, 그 다음에 파일들이 그동안 생긴 것들이 많겠죠. 여러 뭐 프레임워크를 받아놨다든가, 원본 파일을 받아놨다든가, 음원 파일을 받아놨다든가, 뭐 멀티미디어 파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받아놨다든가, 그 중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썼을 수도 있고, 일부 중에 편집돼서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놔둬야 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git ignore 리스트를 해놓으면 걔는 푸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등록한다거나, 요거는 기능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리드미라든가 각종 파일들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처하고 릴리즈는 둘 다 모두 디벨로퍼로부터 브랜치되고, 자기가 할 일이 끝나면은 디벨로퍼로 머지되지만, 하는 일은 피처는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 릴리즈는 피처에서 기능 개발이 끝나고 나면 기능이 아닌 그 밖의 일들, 주석 처리서부터 이그노 등록한다든가 리드미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런칭할 준비, 마지막 준비를 끝마치는 곳, 그것이 릴리즈 브랜치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핫픽스는 뭐냐? 핫픽스는 좀 특수하죠. 핫픽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디벨로프에서 피처나 릴리즈가 브랜치된 반면에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에서 브랜치가 돼요. 근데 핫픽스는 뭐냐? 이미 마스터로부터 런칭된 혹은 푸시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이 됐어요. 오류가 보고가 됐어. 그럴 경우에는 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기능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벨로퍼를 통한 피처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에서 브랜치된 핫픽스라는 곳에서 그 버그를 수정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버그가 수정되고 나면 그 내용을 마스터에다가 머지를 해주고 마스터는 다시 런칭을 해준다, 푸시를 해준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릴리즈하고 핫픽스 두 개가 있는데요. 릴리즈도 마찬가지고 핫픽스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기 직전이에요. 그죠? 어딘가로 푸시하기 직전이에요. 런칭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메인 브랜치가 되면은 디벨로퍼하고 마스터에 모두 머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5가지의 브랜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깃플로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보게 되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스터에서 최초에는 마스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뭔가 기능을 새로 개발해야 되겠죠. 지금은 백지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로 쭉 와서 디벨로프에다가 브랜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디벨로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버전이 0.1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전에 벌써 개발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핫픽스가 지금 나가 있죠. 여기 핫픽스로 나가 있는 걸, 브랜치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인가 봐요. 얘 자체가 지금 출시가 돼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출시가 돼 있는데 새로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디벨로퍼로 올라왔고, 디벨로퍼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하듯이 마스터로만 쭉 올라가고 있죠. 작업하다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다른 특별한 기능이니까 여기서 좀 메인 가지에서 좀 분리를 시키고 싶어.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브랜치를 만들고 나서 그 기능들을 쭉 수행해 나가겠죠. 각자가 개발을 하고, 뭐 이게 팀원이라도 좋고 어떤 기능이라도 좋고 쭉 개발을 하고 나가게 돼요. 디벨로퍼는 디벨로퍼대로 자기가 기본 구조를 담당했다 그러면 기본 구조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요 시점,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쪽이 지금 타임라인이니까 타임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요 시점에서 오류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오류를 쭉 해가지고 오류를 수정을 하겠죠. 오류 수정도 얘들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끝났어. 수정이 끝나면은 버전은 뭐 요게 뒤쪽 버전, 우리가 옛날에 그 유의적 버전 관리에서 다뤘듯이 이럴 때는 0.2가 되는 게 아니라 0.1.1이 되는 거죠. 됐거나 이렇게 해서 어디에요? 마스터로 머지를 시켜주고, 마스터 머지된 상태를 요쪽에다가 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디벨로퍼에다 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그러니까 0.1 버전 0.1 이전에 났던 오류에 관해서 얘가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스터도 그 새로운 버전을 가지게 되는 거고, 여기도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수정된 오류와 함께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머지가 되는 거죠. 머지가 됐으니까 이제 출시를 하고 싶어요. 디벨로퍼에서 릴리즈를 브랜치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정을 쭉쭉쭉쭉 하고 쭉쭉 하다 보니까는 뭔가 조금 이상해. 기능이 더 필요해. 여기가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하면은 다시 디벨로프로 빠져서 피처로다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쭉 해서 머지를 시켜요. 릴리즈하고 핫픽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머지를 할 때 피처하고는 다르게 피처는 디벨로퍼에만 머지를 하는데 핫픽스랑 릴리즈는 디벨로퍼하고 메스터 양쪽에, 아까도 여기 메스터랑 디벨로퍼 양쪽에다가 머지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벨로퍼랑 머지 쪽에다가 동시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1.0을 런칭을 하던가 푸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개발을 해 나간다는 게 깃플로우의 브랜치 운영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깃크라켄에서 한번 테스트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깃에서 우리가 로컬에다가 간단한 문서 하나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리모트까지 잡아놓지 않고 새로운 리포지터리를 만드는데, 깃플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레포지터리를 로컬에다가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 자, 제가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리드미 파일하고 텍스트 파일하고 이 텍스트 파일을 프로젝트라고 감안을 하고, 내가 뭐 HTML을 만든다, CSS를 만든다, 아니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죠. 만든다 했을 때 어떤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만들면 이게 생기겠죠. 그래서 메스터에서 처음 내가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했으니까 이건 뭐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파일이에요. 파일을 보여주면 리드미도 뭐 주석만 있고 프로젝트 파일도 주석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테이징 해주고,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요? add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고 커밋을 해줄게요. 자, 커밋을 하고 나면, 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상태예요. 여기에 보면 물론 리모트는 우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메스터밖에 없어요. 메스터밖에 없죠. 우리 그래서 리모트 메스터하고 클라이언트 여기 로컬에 있는 메스터하고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했었죠. 푸시하면 갖다 붙고. 그러면 깃플로우를 어떻게 쓰냐? 내가 여기서 브랜치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 5개 브랜치, 메스터는 있으니까 나머지 4개 브랜치를 여기서부터 이 브랜치를 가지고 이 메뉴를 가지고 분기시켜서 사용해도 되는데, 요즘 나오는 깃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깃플로우를 지원을 해요.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편해요. 그건 소스트리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보면 햄버거 메뉴 있죠. 햄버거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프리퍼런스 있죠. 프리퍼런스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설정 화면이 나와요. 그 중에 왼쪽에서 쭈르륵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깃플로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아까 봤던 위에 있는 요 두 개가 뭐죠? 메인 브랜치, 밑에 있는 세 개가 서브 브랜치예요. 맞죠? 그래서 메스터, 디벨로프, 피처, 릴리즈, 핫픽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름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난 메스터가 싫어, 디벨로퍼라는 단어가 싫어.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단어가 난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단어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피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피처, 릴리즈, 핫픽스는 요 뒤에 그냥 피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랜치 이름을 피처인데 무슨 피처냐를 여기다 밑에다 써주게 돼 있어요. 릴리즈는 주로 버전을 써주고 핫픽스도 주로 버전을 써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능 이름을 써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게 해놓은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이 돼 있는 데가.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게 익숙해 있으면 하이픈으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슬래시로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Initialize Gitflow라고 클릭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잘 됐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Exit, Preference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요. 자, 돌아갔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Gitflow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안에 디벨로퍼하고 메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능을 개발하려면 어디서 개발한다 그랬어요? 디벨로프에서 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디벨로프를 체크인 할 거예요. 체크인이라는 건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디벨로프로 가고 마스터는 체크아웃 된 거예요. 디벨로프를 체크인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피처를 새로 만들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면 돼요. 기플로우 메뉴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를 있으니까 오픈 기플로우 돼 있죠. 그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기 피니시는 아직 피니시 할 게 스타트 한 게 없으니까 피니시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처를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고 아까 같은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쳐주면 돼요. 어떤 거를 개발할 건지. 헤더 부분을 만든다. 그래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면 개발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 마스터 디벨로퍼 퓨처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가서 프로젝트 파일에다 개발을 하면 되겠죠. 헤더 개발 완료.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면 커밋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커밋하는 건 우리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자, add 헤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뭐 헤더에다가 뭐 메뉴 추가했다, 메뉴 추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해주겠죠. add 메뉴 커밋을 해주겠죠.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쭉 해주다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얘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지가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디벨로프에서 분기돼 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발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이 끝났다고, 일부 헤더 쪽 개발은 메뉴랑 뭐 헤더의 배너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다시 메뉴는 여기에 가서 해도 되고, 처음이니까 일로 들어올게요. 요 아까 들어왔던 메뉴로 들어오면 이제는 요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피처가 여기 피니시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을 해도 피니시, 퓨처, 헤더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여기서 우클릭을 해도 똑같은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피니시를 해줄게요. 피니시 해주면 브랜치는 없어져도 돼요. 이제 기능이 끝났으니까 유지를 시켜줘도 돼요. 그런데 일단은 없앨게요. 없애야 깔끔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피니시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를 가만히 보면 디벨로프에서 요거는 마스터니까 여기까지 마스터였는데, 지금 얘는 마스터가 위치한 자리는 마스터에 체크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개발된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디벨로프에 가보면 우리가 개발했던 게 헤더 개발 완료한 거하고 메뉴 추가한 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직 마스터에는 머지가 안 됐어요. 우리가 개발을 피처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작업을 릴리즈에서 해준다 그랬죠? 똑같아요. 피처 할 때랑 똑같이 디벨로퍼를 선택을 하고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디벨로퍼를 선택하고 피처를 안 했어도 돼요. 그거는 얘들이 자동으로 해줘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툴을 안 쓰고 명령어로 다 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디플로우를 지원하지 않는 툴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디서 분기시켜 주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디벨로퍼를 이렇게 체크인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꼭 안 해줘도, 지금 볼게요. 마스터에 체크인 돼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릴리즈를 지금 브랜치 하려고 그러거든요. 릴리즈 버전 0.1.0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스타트 릴리즈를 해줄게요. 자, 그럼 릴리즈가 됐어요. 자, 릴리즈가 됐는데 이제 고쳐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전도 고쳐주고, 메인 소스에 있는 버전도 고쳐주고, 리드미 파일에다가 버전 0.1.0 출시. 자, 뭐 이렇게 해줄까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요거를 커밋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커밋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해줄게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요거를 머지를 하고 나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아까 마스터에 그게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들이 분리해서 동작을 시켜요. 이건 기크라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디벨로프에서 브랜치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커밋할 수가 있어요. 또 가서 또 수정하고 또 가서 또 수정하고, 얘들처럼 얘도 2개가 아니라 10개를 하건 20개를 하건 상관이 없는 게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한 번만 하고 머지를 해줄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지를 해줘야 되니까는 이걸 피니시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 그 다음에 태그에다가는 똑같이 버전 0.1.0이라고 달아줄게요. 그리고 브랜치는 없애줄게요. 그래서 피니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느냐? 지금 아주 명확하게 변해 있어요. 뭐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선이 디벨로프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이 마스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이 릴리즈하고 피처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처음에 마스터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브랜치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메인이니까 디벨로퍼하고 이 상태, 디벨로퍼가 공유가 돼야 되니까 프로젝트 파일까지. 그래서 디벨로퍼하고 거기서부터 분리가 돼 나온, 모양은 좀 마스터로부터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창기는 똑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보면 피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헤더, 그 다음에 메뉴 구현한 게 있었고, 그때 머지를 시켰죠. 근데 머지를 시켰는데 피니시를 시켰죠. 피니시를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한테만 가서 붙어 있죠. 얘가 누구예요?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디벨로프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마스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얘들의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개발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처럼 있었어.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릴리즈를 스타트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기크라켄에서 자동으로 디벨로프에서 분기를 이렇게 시켜줬죠. 가지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석을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얘를 피니시 해주니까 요번에는 어때요? 오른쪽으로도 머지가 돼 있고 왼쪽으로도 머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도 머지를 시켜준 거고, 디벨로퍼로다도 머지를 시켜줘서 최종 버전을, 릴리즈가 끝나고 나면 최종 버전을 디벨로퍼랑 마스터가 가지고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체크인을 해줬어요? 마스터를 체크인 해줬죠. 왜? 릴리즈까지 하고 나면 반드시 푸시를 할 테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스터에서 푸시를 하면 리모트 쪽에서 충돌 나는 일이 없겠죠. 간혹 초보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체크인을 잘못해놔가지고 뭐 피처에서 푸시를 한다거나 디벨로퍼에서 푸시를 한다거나 이래서 리모트 레포지터리에 가보면, 기터브에 가보면 마스터도 있고 뭐 디벨로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딱 이런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브랜치를 관리하게 되면 마스터에서 푸시를 한다, 이게 딱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깔끔하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자, 기능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피처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피처를 만들면 돼요. 피처를 만들어서 요번에는 뭐를 할까요? 바디를 할까요? 바디, 아티클이라고 할까요? 아티클 넘버 1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하고서는 개발을 하면 되겠죠. 또 여기서 개발 완료했어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설명하는 거니까 파일 하나 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제 뭐 파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CSS 파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생기고 많이 생기겠죠. 그거 다 감안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티클 넘버 1을 우리가 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더 개발할 수도 있을 테니까 아티클 넘버 1 쪽이.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브랜치 하고 싶으면 또 브랜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피처를 만들고 싶어, 피처를 하고 싶어, 뭐 아티클 넘버 2를 피처를 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 개발하고 싶어. 다른 팀원이 이제 휴가에서 돌아왔어요. 그 팀원이 이제 아티클 2를 개발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운영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오늘 아티클 1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진을 아직 못 구했어. 그러니까 완결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시간은 남았으니까 아티클 2를 또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개인 개발이 하더라도. 자, 그래서 들어가서
아티클 2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티클 1에서는 분명히 개발을 했었는데 아티클 1에서는 이게 있는데 아티클 1 개발하려고 요게 있는데 다시 여기서 머지된 퓨처에서는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없죠. 아티클 1이 다른 브랜치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머지된 상태가 아니라서 서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그걸 나중에 확인해서 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할게요. 한글로 할까? 내가 구별이 되니까. 자, 하고 저장을 했어요. 자, 저장을 했어.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벨로퍼를 타고는 아티클 2가 올라가고 있고 이건 별도의 브랜치라고 보면 돼요. 여기 다 표시하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머지하고 나면 다른 형태로 보일 테니까. 자, 그런데 사진이 도착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아티클 1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얘가 체크인 되어 있는 거니까 얘로 체크인을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아티클 2에 작업하는 아티클 1이 없죠. 여기에 아티클 2가 작업하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인을 반드시 아티클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보면 아티클 1 개발하던 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티클 1 개발 완료, 그다음에 사진 첨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사진 첨부됐다. 도착해서 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해줄게요. 포토 우선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됐어요. 자,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아티클 1 개발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시켜주면 돼요? 머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머지를 시켜주면 여기서 이걸 다 끝낼 수가 없으니까 아티클 1만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 1 끝내주는 거 피니시 해서 끝내줬어요. 자, 끝냈더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피처 아티클 2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허공에 이렇게 떠 있죠. 지금 얘만 머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얘만 머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티클 1이 개발이 완료가 됐고 사진 첨부까지 끝냈다. 그게 네 번째 라인인 거죠. 얘는 없어진 라인이고 결국 요 끝에다 했지만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릴리즈를 시켜야 되겠죠. 지금 이걸 머지를 시켜도 되고 안 그러면 얘도 개발할 게 좀 남았다. 그러면 남겨두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아티클 1을 런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릴리즈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릴리즈로 가는 거예요. 릴리즈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버전 0.2.0 이렇게 해가지고 릴리즈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릴리즈 노트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버전 0.2 여기가 최종이니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출시했다. 세이브하고 여기도 2 이렇게 하고 세이브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커밋을 해주면 되겠죠? 스테이징 해주고 릴리즈 노트 버전 0.2.0 커밋. 그 다음에 릴리즈 노트를 디플로에서 없애줘요. 태그는 버전 0.2.0 해서 피니쉬. 자, 어떻게 됐어요? 마스터까지 머지가 된 게 확인이 됐죠? 그죠? 최종 버전이. 그리고 아까 피처 2, 아티클 2는 아직도 개발 중이죠. 자,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는 리모트를 지금 설정 안 했으니까 푸시는 안 할 거예요. 푸시를 해서 공개를 해주면 되겠죠.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을 취합해가지고 패키지화 해가지고선 판매를 하면 되겠죠. 제품 판매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최종 버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티클 1까지만 개발이 완료된 이 상태. 리드미 상태는 어때요? 리드미 상태도 제대로 된 상태예요. 디플로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오류가 떴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핫픽스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디벨로퍼에 있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줘요. 자, 디벨로퍼에다가 놓고서는 내가 피처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보고가 들었어요. 빨리 오류를 수정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핫픽스를 생성해 주면 되겠죠. 핫픽스는 지금 우리가 오류가 났으니까 버전 0.2.1로 다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유의적 버전 관리를 참고하면 돼요. 어떻게 여기가 버전 관리가 되는지. 자, 그래서 스타트 해줬어요. 스타트 해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거냐, 지금 헤더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여기다가 오류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오류 수정해줬어요.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현실음 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테이징 해주고 커밋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오류를 수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핫픽스를 클로즈를 해줄게요. 태그는 버전 0.2.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디벨로퍼에서 했는데도 그냥 머지 이쪽 마스터에서 저기 브랜치 된 걸로 그냥 나오죠. 여기서 브랜치 됐죠. 지금 얘들은 퓨처들은 디벨로퍼에서 브랜치 된 반면에 핫픽스는 얘쪽에서 브랜치 된 게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브랜치를 끝내고 오류 수정을 끝내고 머지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스터하고 디벨로퍼에 전부 통합을 시켜주죠. 마지막으로 개발할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래서 그냥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피처를 끝낼 거예요. 피처를 끝내려고 하는데 무슨 오류 메시지가 뜨죠. 심각한 오류 메시지가 떠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디벨로퍼에 있는 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서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건 아까 아티클 1이 개발되던 시점에 동시에 아티클 2를 개발하면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핫픽스도 안 된 상황이고 0.1에서 약간 올라갔던 상황이에요. 버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색깔 있는 띠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워런티 마크가 찍힌 게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지금 상태는 요 상태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메뉴 추가된 상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메뉴 추가된 상태가 아니라 얘도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오류도 수정된 상태고 아티클 1에다가 개발 완료된 상태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스페이스만 있는 요 바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줄이 없는 줄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줄만 넣고 싶다면 요것만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만 들어가죠. 만약에 이렇게 클릭했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티클 1, 핫픽스, 아티클 2 전부 다 된 거죠.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죠. 자, 그리고 지금 최종본이니까 요거를 스테이징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어때요? 오류 수정도 돼 있고, 핫픽스 좀 아까 왔던 핫픽스도 돼 있고, 아티클 1도 사진 첨부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티클 2 또 지금 개발한 게 머지가 되는 상태죠. 자, 오케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add 아티클 2였네 해서 커밋을 해주면 돼요. 어바웃 하는 거는 원상 복귀하겠다는 얘기니까 커밋을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최종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처 2가 디벨로퍼에 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릴리즈를 해주면은 마스터까지 전부 다 통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아까 피니시를 안 눌렀었나요 우리가? 저쪽에서 피니시를 정상으로 못 시켜줬었죠. 우리 그게 충돌이 나가지고 충돌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피니시 작업을 시켜주면 이쪽에 있는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태그를 달아놨던 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태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릴리즈를 해주면은 전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릴리즈를 해주면 버전 0.3.0 스타트.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0.2.1 핫픽스 한 거를 런칭을 했었죠. 그때 여기 와가지고 릴리즈를 다시 들어올 필요 없이, 왜냐하면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피처 끝나고 릴리즈 하는 것처럼 핫픽스는 그냥 긴박하게 들어와가지고 쫙 수리한 다음에 바로 내보내야 되니까는 릴리즈를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것들을 수정해서 여기다 써놨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냥 히스토리니까 리드메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써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 써줘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겠죠. 자, 커밋을 해줄게요. 그리고 릴리즈 노트를 피니시를 시켜줄게요. 버전 0.3.0 그래서 피니시를 해주면 자, 이제 마스터하고 디벨로퍼가 다 위에 올라와서 릴리즈로부터 최종 상태를 머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푸시를 해주고 공개를 해주면 되겠죠. 판매 상품 같으면 이 상태에서 아까 있던 파일들을 패키징 해가지고선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아까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던 게 GitHub 플로어였었죠. GitHub 플로어는 이런 거예요. GitHub 플로어는 지금 뭐 설명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써놓긴 했지만 마스터밖에 없어요. 마스터에서 뭔가를 기능을 개발한다거나 뭔가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피처들을 내보내요. 이름은 자유롭게 쓰면 돼요. 브랜치를 내보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한 다음에 런칭을 할 때는 우리는 릴리즈가 머지된 직후 혹은 핫픽스가 머지된 직후 마스터로부터 푸시를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피처의 개발이 끝나고 나면 마스터에다가 머지를 해서 마스터에서 푸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브랜치에서 개발하고 머지에서 푸시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마스터밖에 없어요. 마스터하고 마스터에서 분기된 피처. 그런데 마스터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피처를 브랜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머지 받아서 그거를 푸시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여기서 간다는 거죠. 아까 깃플로우도 마찬가지였죠. 릴리즈라든가 피처라든가 이런 데서 푸시 시켜주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규칙만 지켜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얘는. 대신에 얘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장명법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 깃플로우 쓰던 사람들은 피처라고 쓰고 뭐 하이픈 그 다음에 모듈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모듈 이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팀원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팀원 이름 그러면 별로 좋은 브랜치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브랜치여야 되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장명법 같은 것들은 팀원들 간에 서로 쉐어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마스터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마스터에서 그냥 개발하고 푸시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브랜치라는 그 명령어를 알았으니까 깃플로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깃플로우를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깃클라이언트 대부분의 깃클라이언트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깃플로우를 익혀두면 나중에 깃허브 플로우를 쓰던 뭐 다른 플로우를 사용하던 어디든 적응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깃플로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래서 오늘은 깃플로우에 대해서 깃플로우의 사용법을 깃크라켄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